백화점 구매, 이른바 송골이라고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면 조금 재미있습니다. 우리는 왜 모델명보다 어디서 샀다는 말을 먼저 할까요? 왜 같은 정가를 주고 샀는데도 공식 매장에서 샀다는 사실이 더 강조될까요? 사실 이 질문에는 우열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공식이 좋다, 나쁘다를 이야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어쩌다가 시장에서 공식 구매의 의미가 점점 커졌는지 그 흐름을 브랜드 가치 관리 관점에서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롤렉스 송골 구매. 먼저 분명히 할 게 있습니다. 이건 혈통의 문제가 아닙니다. 원산지가 스위스인 건 동일합니다. 사후 관리 기준도 동일합니다. 그런데도 어디서 샀는지가 하나의 이야기처럼 붙습니다. 이건 품질 차이라기보다 증명 방식의 차이입니다. 공식 유통은 정품 보증, 사후 관리, 책임 주체를 하나의 구조 안에서 담아둡니다. 그래서 구매 과정이 비교적 단순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여기로 가면 된다는 명확한 경로가 있죠. 많은 사람들이 이 단순함에서 안심을 느낍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그 단순함이 모두에게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 구조에는 대기, 선택 제한, 그리고 프리미엄이 함께 붙습니다. 결국 공식은 안전한 선택일 수는 있어도 항상 가장 효율적인 선택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오픈런, 대기, 리셀 이런 것들은 왜 생길까요? 먼저 희소성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사기 어렵다고 느껴지는 순간 소유욕은 더 커지죠. 공급을 제한하는 전략은 물건의 수량이 아니라 인식마저 조정합니다. 쉽게 살 수 없다는 말은 그래서 더 가치 있어 보인다로 바뀌죠. 그리고 그 브랜드는 제품만 판매하지 않습니다. 구매 경험, 응대, 공간, 사후 관리까지 포함해서 하나의 서사를 설계합니다. 같은 모델이라도 어떤 공간에서 어떤 설명을 듣고 구매했는지는 소유의 일부가 됩니다. 이 지점에서 공식 구매 인증이 하나의 상징처럼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정가로 샀다는 말은 가격 자랑이 아닌 나는 그 과정을 통과했다는 이야기로 바뀌죠. 이때 사람 마음속에서는 몇 가지 감정이 함께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확인받고 싶은 마음, 나 이 선택 잘한 거 맞지? 라는 질문, 또 후회하고 싶지 않은 마음, 지금 안 사면 나중에 더 오르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 그리고 안심하고 싶은 마음, 정품, 상태, 거래, AS에 대한 걱정을 줄이고 싶은 심리입니다. 공식이라는 단어는 그 복잡한 과정을 단순하게 정리해 줍니다. 그래서 공식 구매의 의미가 커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짚어야 합니다. 의미가 커졌다고 해서 그 선택이 정답이 되는 건 아니지 않을까요? 결국 우리는 시계만 사는 게 아닙니다. 이야기도 함께 삽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공식 매장의 경험이 그 이야기의 핵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합리적인 가격, 다양한 비교, 신뢰할 수 있는 거래 경험이 더 중요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공식은 더 좋은 선택이 아니라 다른 성격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기준은 간단합니다. 먼저 목적을 분명히 하세요. 이 시계가 일상용인지 선물인지 수집인지 자산인지 그 다음에 생각해 보세요. 공식이 주는 구조와 안정감이 나에게 꼭 필요한지, 혹은 투명한 정보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중고거래가 나에게 더 합리적인지, 리셀 가격은 참고만 하세요. 남의 기준이 내 만족을 대신해 주진 않습니다. 가능하다면 실물을 직접 경험해 보세요. 사진과 손목위의 느낌은 다릅니다. 그리고 중고를 본다면 가격보다 먼저 신뢰를 보세요. 설명이 명확한지, 과정이 투명한지, 책임이 분명한지. 결국 거래에서 가장 비싼 건 시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신뢰 아닐까요? 브랜드는 가치를 지키랍니다. 소비자는 불안을 줄이랍니다. 그 사이에서 공식 구매의 상징성이 커진 겁니다. 하지만 공식만이 답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남이 어떻게 봐주냐가 아니라 내가 그 선택을 스스로 납득할 수 있느냐입니다. 남이 인정해주는 시계보다 내가 확신할 수 있는 시계가 더 오래 가지 않을까요? 감사합니다.